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에서는 간첩으로 몰려서 수상한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 사건을 조명했다. 22일 방송된 SBS 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꾸꾸무에서는 이야기꾼 MC 장도연, 장성규, 장항준 감독에게 리스너로 장항준의 아내 김은희 작가, 코드쿤스트, 배우 이희경이 나와 강요된 침묵, 그리고 비밀수기, 대한민국 의문사 1호 편을 이야기하게 됐다. (1973년 10월 25일) 서울 세브란스 정신병동,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다. 다음날 아침 깨어난 그는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2가지 물건을 요구했는데 그는 펜과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은 당시 27세의 최종선 씨였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직장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정신병원에 찾아왔다는 남자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는데 그는 병원에 입원한 2주 동안 글을 쓰게 됐는데 무려 98페이지인데 그 속에는 사슬 뒤집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최종선 씨는 중앙정보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요원이었는데 왜 직장 사람들을 피해 자신 스스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매일 수기를 썼을까? 최종선 씨는 중앙정보부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친형님인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를 남산에 데려왔고 그것이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최종길 교수는 사흘 뒤에 새벽 1시 30분 간첩 행위를 자백하고 7층에서 스스로 투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는 간첩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던 최종선 씨의 형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고 젊은 대학 교수의 죽음은 대한민국 의문사 1호 사건이 됐다. 최종선 씨 형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수상하게도 형이 죽었던 현장에는 폴리스라인도 없고 사건 현장도 깨끗했다고 전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건 현장 사진은 며칠 동안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양복 단추를 채우고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다리를 꼰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최종선 씨는 중앙정보부 윗선에게 형의 죽음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형이 간첩이라는 누명은 씌우지 말아달라고 했고 중앙정보부는 그렇다면 탄원서에 가족 사인을 받아와라고 하며 약속을 했다. 이에 최종선 씨는 형수에게 형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알렸는데 형수는 침착한 표정으로 10살, 8살 두 남매를 꼭 끌어안고 이제 우리 셋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 장례식을 치르고 기사에는 최종길 교수가 간첩단의 핵심이라는 기사들이 올라갔고 최종선이 항의를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한 가정도 아니고 국가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운명으로 알고 참아주게라는 말을 들었다. 최종선 씨는 참을 수 없어서 그대로 쓰러지고 구급차를 타고 정신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했고 정신병원에 도착한 그는 스스로 가둬달라고 부탁했다. 최종선 씨는 정신병원 안에서 수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이 증거가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중앙정보부로 들어갔다. (1년) 후 최종길 교수의 아내는 명동성당에서 특별한 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자신을 미행하는 중앙정보부의 요원을 따돌리기 위해서 최 교수의 아내는 아이들에게 여기서부터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라고 하며 달리기를 시작했다. 명동성당에서는 미사를 하고 있었고 미사 제목은 암흑속의 회풀이였는데 성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종길 교수의 이야기를 하게 됐다. 훗날 최종길 교수의 아들은 그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봤고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도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 신부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미사를 열었던 것이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미사를 연 사람은 천주교성의 구현 전국사재단 함세웅 신부였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최종선 씨가 찾아와서 비밀 수기를 맡기고 안전할 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2000년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 진상위원회 위원 중에 낯익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종일 교수의 아들 최광준 씨였다. 최광준 씨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화가의 꿈을 접고 아버지와 똑같이 독일로 유학가서 법대 교수가 됐다. 최광준 씨는 37살이 될 때까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조사를 함께하면서 증인을 만나게 됐는데 당시 간첩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족 고문을 당해서 최종길 교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장항준은 아내 김은희 작가에게 결정적인 사진이라고 하면서 최종길 교수의 잔인한 모습의 부검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유신 정권 시대에서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의 독일 유학을 갔다 왔고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간첩으로 몰리게 됐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5분에 방송된다. 배수정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